저희는 기본 데이터에 이렇게 7가지 조건이 완성되어진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1번부터 7번까지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은 필기도 하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적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요거니까 이제 올려드린 데이터 파일과 확인, 메모하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세요.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시면 해당 셀은 0점이 됩니다. 네, 먼저 서류 심사 담당자, 이제 if 함수를 구할 거예요. 이제 if 함수 쓰시는 방법은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f는요, 형식이 이렇게 돼요. if 괄호 열고 조건 참 콤마 거짓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서류 심사 담당자가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에 지원 분야가 교육이면 민수진, 건강이면 변정훈, 문화이면 신동진으로 표시하래요. 지금 보시면 지원 분야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먼저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게 if 괄호 여시고요. 함수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 지원 분야가 여기죠. 지원 분야가 있는 셀이 뭐냐면은 2열의 5예요. 지금은 제가 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쓰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5가 지금 보면은 교육이래요. 이면 민수진이라고 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빈 여백을 한번 줘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는 if 괄호 여시고요. 교육 지원 분야 됐죠? 는 따옴표 교육이면 민수진 쓰시고요. 따옴표를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민수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되죠. 교육인 부분만 민수진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다가 공백을 처리했습니다. 공백이 나온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건강이면 변정훈, 문화이면 신동진. 결국은 if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이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기존에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네. 요거를 복사를 뜨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어디를 복사 떴는지 잘 보세요.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얘를 거짓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잘 안 되네요.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이번에는 교육이 아니라 뭐예요? 건강이요. 건강이면 변정훈 네, 쓰겠습니다. 변정훈 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이나 건강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그냥 신동진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금 복사 뜨는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앞부분에 어디가 복사가 됐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짓인 부분에 네, 이게 잘 안 되죠. 지금
제가 요만큼을 복사를 떴어요. 떠서 뭘 바꿨나요? 건강을 바꾼 거죠. 이 건강이 원래는 교육이었는데 여기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다른 색을 써보려고 하는 거고요. 잘 안 보이네요. 그냥 초록색으로, 검정으로 할까요? 이게 좀 잘 보이네요. 이렇게. 복사 뜬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부터 어디까지요? 따옴표까지 받아요. 컨트롤 C 누르시고 이 뒤에 그냥 컨트롤 V를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변정은 그리고 신동진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의 형식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쓰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 담당자. 얘는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근데 변정운이 없죠. 왜 없을까요? 제가 안 고쳤네요. 여기 부분에 여기가 건강이라고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지금 변정운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나왔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ESC 키 누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1번에 있는 정답입니다. 2번 문자 발송일입니다. 얘는 신청일의 요일이 평일이면 신청일 더하기 3, 주말이면은 신청일 더하기 5로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요일을 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요일이요. 얘는 여기죠. 여기에다가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을 쓰시고요. 일단은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쓰시면 돼요. weekday요. W weekday를 쓰시고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시리얼 넘버, 리턴 타입이 나오죠. 그러면 저희는 신청일이 요거죠. 요거 누르시고요. 콤마, 리턴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다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커말에서는 그래도 감각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는 요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타입을 주시면 숫자 1이 무조건 일요일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다 1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시면 문자 발송일이 나오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가 요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은 는하고 W 사이에다가 함수를 적으시면 돼요. 추주 함수를 쓰시고요. 인덱스 넘버는 이미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으로. 저희는 이제 1번이 일요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안 써야 되네요. 이렇게 주시면 이제 요일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개가 나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요일을 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요일 구하는 것까지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문자가 발송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이거 요일을 구한 거고요. 이제 요거는 다시 가셔서 신청일 더하기 3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평일인 경우, 주말은 일요일하고 토요일이네요. 그죠? 그럼 평일인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이제 요거 더하기 5. 얘는 뭐예요? 주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평일이에요. 그럼 평일은 요거 더하기 3입니다. 월요일이죠. 그 다음에 화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7개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발송하는 날짜가 나오는 건데 이제 또 엑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보고 무언가라고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이때는 서식을 날짜로 바꿔주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신청일이 9월 2일인데 아까 여기가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평일이기 때문에 3일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3번 문제는 교육 분야 평균 활동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3번은 이 부분이죠. 이거. 그러면 이제 d-average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d-average 함수 같은 경우는요.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함수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습니다. 전체 범위.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필드, 그 다음 열번호가 들어가요. 열번호.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그래서 전체 범위는 반드시 제목을 포함해야 돼요. 범위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번호는 이제 우리가 필드라고도 합니다. 필드. 평균을 구할 열번호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육 분야 평균 활동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구할 거는 지금 H열이 되겠네요. H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4를 선택하셔도 돼요. H4 셀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코드가 있는 셀이 1이에요. 그래서 7를 입력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 시간이 7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희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는 d-average 쓰시고요. 전체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제목을 포함해서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맨 밑에는 모양이 틀리니까 안 잡아요. 콤마. 아까 여기 활동 시간이 여기죠. 또는 1, 2, 3, 4, 5, 6, 7입니다. 그리고 콤마 찍으시고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조건은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거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목표값 잡기에 가면 또 분야가 나오니까 에버리지 함수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방법은 이렇게 돼요. 전체 범위를 잡아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번 함수는 count if를 씁니다. 문화 분야를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를 구하는 거네요. 이거는요. 여기다가 네, 는을 쓰시고요. 는 함수 이름을 그대로 적어줘 보세요. 주시고 괄호 여신 다음에 range 다음에 create야 조건이에요. range는 분야 신청 건수. 문화면 여기네요. 지금 여기에 붙이셔서 이만큼 중에 문화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문화
주시면 이렇게 되죠. 네, 두 건이네요. 두 건 맞죠? 근데 마지막에 연산자를 써서 and 그리고 뒤에다가 건이라고 씁니다. 요게 정답이죠. 문자니까 저희가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최대 활동비를 구하는데요. 얘는 라지를 쓰래요. 여기죠. 네, 는을 쓰시고요. 우리가 맥시멈 함수를 쓰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라지 함수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범위가 어디죠? 네, 활동비니까 여기네요. 블럭 잡아주시고요. 아까 이름 정의를 제대로 안 하셨으면 여기서 오류가 뜨는 거죠. 감점, 점수 안 나옵니다. 콤마 하시고 가장 큰 거니까 숫자 1을 써주시면 돼요. 활동비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숫자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상단에 콤마 서식 적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의 함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활동 시간을 보실게요. 활동 시간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는을 쓰시고요. 브이르거 괄호 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요거죠. 르거 밸류 GA3의 활동 시간 여기네요. 여기 활동 시간 그러면 콤마를 찍으시고요. 범위는 여기 GA3부터 잡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활동 시간까지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GA3이니까 GA3부터 활동 시간까지 잡아주시고 내가 잡은 범위 내에서 1, 2, 3, 4, 5, 6이죠. 6번째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값은 제로를 줍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GA 시간은 150이 맞네요. 그 다음은 205 그대로 나오죠.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GA3에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6개 모두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조건부사식입니다. 조건부사식에서는요. 아까 D 에버리지는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을 포함한 범위를 잡았고 이번에 조건부사식은 제목을 빼고 잡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홈에 가시면 그리고 잘못 잡았고요. 홈에 가시면 여기 조건부사식 보이시죠? 여기 가셔서 새 규칙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가시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요 대화 상자에서 우리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시고요. 여기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는을 쓰세요. 는을 쓰시고 활동 시간이 여기죠. H열의 O. 근데 우리는 세로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F4 2번을 눌러서 F4 2번을 누르셔야 되는데 지금 F4번이 동작을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F4번 2번을 누르게 되면은 열 번호에만 달러 표시가 붙어요. 열만 고정이 되는 거고 행은 바뀌는 거죠. 얘가 200 이상이다는 이렇게 써주십니다. 200 이상. 네, 이렇게 써주시고요. 열 번호만 고정입니다. 설정된 서식은 파란 굵게입니다. 굵게 그리고 색깔은 파랑 주시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활동 시간이 200이 넘는 곳에만 파랗게 서식이 지정되어진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1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1작업의 함수는 문항당 20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